가로선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게 채색을 진행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톤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채도가 낮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러한 작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10분을 책임져 드릴 솔생님입니다. 이번에 그려볼 그림은 도시의 야경을 한번 10분 안에 그려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그림도 한번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탭 S7 북커버가 이렇게 와가지고 장착을 해봤는데, 예전에 그 북커버하고 다르게 질감이 약간 그 자동차 시트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매트하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휴대폰도 액정보호 필름도 안 끼고 케이스도 투명 케이스만 끼고 할 정도로 그런 생폰의 그런 매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 케이스는 그전에 봐왔던 제가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그런지 집안에서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잘 장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북커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10분 도시 야경 그리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자, 당연히 브러쉬는 기본 연필로 잡아주시고요. 기본 연필을 잡은 다음에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맞춰줍니다. 이번 그림은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또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가 모르시는 점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가로선을 그려서 지평선 표시, 그리고 이 선과 끄트머리 선의 중간 지점쯤에 이렇게 한 번 더 선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단의 배경 레이어로 가서 코픽 마카 세트에 W8번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아예 그냥 배경 자체를 일단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색상을 입혀줘 봅시다. 우선 밝은 주황색 계열 색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이용해서 쭉 내려오게 채색을 진행해 주시고, 주황색 계열 색상을 제외하고 약간 옐로우 계열 색상도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끌어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컬러링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도시의 야경은 굉장히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으니까 색깔은 꼭 여기에 한정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레드 계열 색상, 블루 계열 색상, 바이올렛 계열 색상,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조명의 색깔을 표현해주되 최대한 일단은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mid톤을 작업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톤을 올리면서 작업을 해줄 건데, 그 톤을 올리다 보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채도는 낮아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어설프게 채도를 낮게 줬다가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이 아니라 거의 망해가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도시 느낌이 강하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의 변화도 살짝살짝 주고, 자, 이렇게 바닥 톤 작업이 완료가 되면 C2 같은 색상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그었던 이 지평선의 위쪽 부분으로 위로 그라데이션 지듯이 채색을 쭉쭉 진행해 줍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펜의 기울기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톤 작업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어 보이게 칠해야 되니까 그냥 쭉쭉 시원하게 이렇게 톤을 깔고, 지저분한 게 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혼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좀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톡톡톡톡톡톡톡. 그렇다고 너무 뭉개버리면 연필 질감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좀 적당히만 이렇게 뭉개주시고요. 자, 이렇게 톤 작업이 완료가 되면 W6 색상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그렸던 지평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았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살살 풀어주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톤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코픽 마카 세트의 100번 색상, 그 색상을 이용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건물의 모양들을 이런 식으로 기본 연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건물의 모양들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만들어주고요. 좀 연필 자국 생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묘사 작업을 하면서 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애플 펜슬이나 S펜 같은 경우에는 필압 조절이라고 해서 내가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톤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살짝 연하게 해가지고 현재 그린 건물보다 조금 약간 뒤에 있는 건물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으면 블랙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건물,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진한 명도로 최대한 한 번에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무조건 손이 빨리 움직인다고 빨리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색상의 그런 명도 차이, 밝은 색상, 중간 색상, 어두운 색상, 이거를 순서대로 차분하게 얼마나 잘 깔아주느냐가 관건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설령 그리다가 모양이 삐뚤어졌다 해도 그 위에다가 색상을 다시 덧입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막 모양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단 1g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건물을 그려주고, 자, 그렸으면 지평선을 한 번 더 진한 명도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쪽 지평선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톤을 깔아주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 잡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깔았으면 펜을 살짝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결 느낌을 살짝 좀 내주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톤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채도가 낮아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채도를 낮게 그려버리면은 그림 자체가 그냥 너무 탁해져 버리기 때문에 LED 조명 같이 좀 반짝반짝한 소재를 그리고자 할 때에는 처음에 밑색을 너무 탁하게만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선명한 색상을 발라놓고 거기서 조금씩 탁한 색상을 더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잡아주는 그러한 작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밑색이 진행되고 나면 아까 칠했던 그런 쨍한 색상들을 이용해서 건물의 밝은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주황색을 칠했으면 붉은 계열 색상도 이렇게 찾아서 칠해주고,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완전 뒤쪽에 있는 건물들도 한번 그려줄 건데, 그런 건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뒤에 있는 건물을 칠했던 색상을 이렇게 딱 픽을 해주고 그 색상보다 조금 더 밝게 잡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경을 잡아주고, 해당 레이어를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레이어 투명도 잠금 기능이라고 해서 이 레이어에 칠해진 면적만큼만 색이 입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나요? 보통 멀리 있는 소재는 밝고 흐리게 좀 퍼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렸던 레이어로 돌아와서 연필 팔레트 브러쉬와 아까 이 바다 색깔을 칠했던 그 색상들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창문을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창문의 모양을 너무 섬세하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저 창문이다 라는 그냥 느낌만 들게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주셔도 어차피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저게 창문이네 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시 그릴래, 그런 창문 모양을 그리는데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건물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하지 말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그러한 건물들 간의 거리차를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예 뒤쪽에 있는 건물은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다시 기본 연필로 돌아가서 화이트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등의 불빛도 표현을 해주고 물가에 반사되는 불빛도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고요. 자, 기본 연필의 사이즈를 한 5 정도로 낮춰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물의 외곽을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강조만 한 번씩 해주면 그림은 마무리가 됩니다. 가로선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기 스타일 도구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고 아트 연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사이즈를 한 10 정도로 해서 새 레이어를 생성 후에 딱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옆쪽에 자신의 사인을 이렇게 탁 남겨주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느낌을 내서 그리는 도시 야경 완성!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형태라던가 그런 테크닉 같은 거를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야경을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좀 더 퀄리티가 높고 오밀조밀한 야경을 그리고 싶다, 뭐 그러신 분이라면 건물의 사이즈를 조금씩 조그맣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 어디까지나 원리이기 때문에 이 해당 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그릴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림 강좌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림의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내가 그린 그림을 올려놓고 피드백을 요청을 주시면 모든 글에 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그림 실력에 대한 점검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서 피드백을 요청드리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야경 초간단하게 그리기의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